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이번 작품은요, 한국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와, 뮤지컬 영화네요. 네. 신난다. 해와가 또 뮤지컬 덕후거든요. 뮤덕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추천한 영화인데 옛날에 어디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데서 봤어요.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막 노래가 우리가 아는 가요들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안 봤죠. 안 보고 있다가 영화 뭐 볼까 하다가 사실 저희가 다른 영화를 선택했었는데 제가 그 영화가 이제 조금 이야기 나누기 힘들더라고요.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다른 이제 영화들을 막 찾다가 이 영화를 발견하게 돼서 인생은 아름다워를 넷플릭스에서 딱 보게 되자마자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혜화한테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영화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 예전에부터 소개가 됐는데 개봉은 꽤나 늦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뮤지컬 주크박스형 영화다 해가지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개봉하면 봐야지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늦어져서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다가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개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2022년에. 네, 9월 28일.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막 영화를 막 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 가지고 안 보다가 소유의 추천으로 보게 됐죠. 촬영 기간은 진짜 코로나 직전에 시작했네. 2019년 10월 14일에 촬영 시작해가지고 2020년 2월 6일 코로나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때 맞아. 촬영을 끝냈네요. 그래서 개봉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던 찰나에 보게 됐는데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재밌게 봤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제가 더 감상을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리밍은 넷플릭스를 통해 보실 수 있어서 그냥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아마 구독해서 보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러닝타임은 2시간 2분 25초.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류승용 배우가 분한 강진봉이라는 공무원이고 중년의 공무원이고 주인공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염정아 배우가 분한 오세연이라는 이제 주부 가정주부인데 강진봉의 아내 서로 부부 관계예요. 강진봉은 약간 전형적인 옛날 남편, 약간 보수적인 튼튼. 보수적이기까지는 안 하는데 말을 이쁘게 안 하지만 결국 다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이 아들, 딸들 보면서 참 제가 짜증났어요, 진짜. 보면서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아이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네. 영화의 주인공 오세연은 이제 버스를 막 잡아 탔는데 이 125번 버스인 줄 알았는데 152번 버스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인 강진봉한테 전화를 합니다. 강진봉이 승질을 막 내죠. 내가 그래서 택시 타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승질을 막 내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 결과를 같이 들으러 가야 되는데 억척스러운 어머니들은 택시 타는 거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택시 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막 택시 탄다 그러면은 막 엄청 뭐라 그래요. 돈 아깝다고. 본인도 택시 타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병원 가고 이런 진짜 비슷해. 그런 것처럼 되게 억척스러운 주부 느낌이어서 굳이 이제 버스 타고 늦었는데도 또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이제 남편인 강진봉이 대노하죠. 시작부터 이 정신없는 스타일의 여자다라는 게 딱 보이는 그런 도입부였어요. 그렇게 만약에 근데 택시 타는 게 싫었으면 꼼꼼히 잘 타고 버스 잘 타고 이제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거죠. 약간 덜렁덜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강진봉은 그런 덜렁덜렁한 모습을 답답해하면서도 챙겨주고 와중에 또 해맑아. 맞아. 너무 해맑아. 막 늦었는데 막 서울극장 보면서 막 여보 여기 기억나 이러면서 갑자기 또 추억에 젖어. 약간 NFP형인 맞아. 오세연과 NFP 맞아. STJ적인 강진봉 딱이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막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이제 잘못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려고 하고 있는 오세연의 눈앞에 서울극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죠. 첫 번째 노래는 이문세의 조조할인. 시작부터. 네, 아 진짜 문세영 노래 너무 좋아. 가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뭔가 이 시절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가사가 직구예요. 직구. 어떤 꾸민이나 은유 같은 거를 많이 안 쓰고 그래서 직구여서 좋아. 그냥 무슨 상황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가치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 그냥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조조할인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오세연과 강진봉이 이 서울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그 시절의 장면들이 회상이 되는 거죠. NFP형인 세연의 어떤 상상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동시에 이제 강진봉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이제 의사와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세연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폐암 말기다. 라는 사실을 혼자 듣게 되죠. 완전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다 받고 나와가지고 세연은 밖에서 만나게 되죠. 국밥집에서 만나면서 이제 강진봉은 국밥 막 퍼먹으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너 폐암이란다. 내가 그러니까 병원 가라고 할 때 안 가고. 가고 밀가루 그만 먹고 막 잔소리 막. 그러니까 애정의 잔소리인 거죠. 내가 속상하니까 막 뭐라 하고 나 바쁘니까 이거 가지고 가 하면서 강진봉은 이제 공무원 7급 공무원에서 이제 6급 승진이 계속 안 되고 있는 민원 접수 받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하러 막 떠나버리죠. 그러고 나서 세연은 이제 딸을 데리러 이제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니까 딸이 이제 전자담배를 피다가 맞아.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있으니까 세연이 막 뭐라고 하다가 막 뭐라 하는데 얘가 또 왕왕 사춘기 소녀라 가지고 엄청 싸가지 없어요. 엄마가 뭘 알아 막 약간 이런 느낌. 막 손찌검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세연의 손을 막고 집에 가자마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것도 진짜 속 터지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 뻔한 그거긴 해요. 막 시한부 엄마와 까칠한 아빠와 사춘기 아들 딸의 그런 모습이 전형적이죠. 굉장히 전형적이고 뻔한 거긴 합니다. 저는 이 영화도 이런 신파를 뻔뻔하게 정면 돌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아닌 척하고 그러는 영화들보다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 대기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강진봉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막 이제 승질 많이 내고 화 많이 낸다고. 그 중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분의 사망 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망 신고 막 안 한 게 다 지원금 타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막 윽박을 질러가지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강진봉한테 그 지원받은 쌀을 막 뿌려요. 누가 이런 거 달라 그랬어? 내가 이런 거 달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투닥투닥 거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아내가 이제 삐진 딸을 위해 음식을 딱 해놓고 아들도 저녁 늦게 고3이어가지고 걔도 진짜 재수없어. 고3인데 엄마가 말을 하는데 자식이 이어폰 꽂고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어폰 꽂고 막 영어 단어 막 외우면서 그때 그거 조금 하면 얼마나 더 좋아진다고. 나중에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니었어. 그래 그것도 아니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진봉이 이제 회사의 이제 상사랑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회사 술 따라주면 너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래? 자꾸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이제 또 노래가 나오죠. 간문세. 문세영. 문세영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알 수 없는 인생이 나와요.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이러면서 이 가사가 딱 이 느낌에 나오죠.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술 마시면서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지난 날이 그리워요 막 하면서 각 인물들 쫙 비춰주면서 술 마시는 강진봉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때 뮤지컬적인 요소들이 나오죠. 막 술 먹던 사람들이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갑자기 인도 영화처럼 서빙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유쾌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이 가사들이 정말 강진봉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이문세의 노래는
누구에게나 자기 이야기가 되는 그런 가사겠지만 뭔가 나 되게 힘든데 지쳤을 때 딱 강진봉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고 가슴도 설레었던 그 강진봉 그렇지만 지금 이제 어떤 큰 고난에 맞붙어 있는 강진봉이 나타나고 이제 또 오세연이 또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강진봉이 그 뒤를 걷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앞에 걷고 있는 오세연의 뒤에 이제 걷고 있는 강진봉의 얼굴이 딱 보이면서 이런 가사.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이 이문세님의 노래를 선택한 게 저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사실 향수를 불러요 이렇게도 좋고 맞아, 그리고 맞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그런 감정들을 말하는 거나 내용이랑도 잘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우님들이 뮤지컬을 해본 배우가 고창석 배우밖에 없어요. 다들 그래서 전문적으로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문세 노래가 사실 우리가 그냥 흥얼흥얼 하기도 좋은 맞아.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엄청 노래를 잘한다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정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구나 이 배우들이 그런 느낌이 들게 하기 좋은 노래들이 이문세님의 노래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추어 뮤지컬 보면은 노래들을 엄청 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풋풋함이 주는 느낌이 맞아.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아마추어 뮤지컬 같은 것도 보러 다니면 또 그 매력이 있는 건데 뭐 이분들이 아마추어라는 건 아니지만 막 노래를 막 엄청 가창력이 좋으신 배우들은 아니잖아요. 엄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담백한 가사들이 그런 풋풋한 느낌을 느끼는 뮤지컬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라는 가사 다음에 조금만 늦춰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혜연과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강진봉에게 딱 어울리는 가사인 거죠. 애초에 우리가 이 설정 자체가 진부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래들로 뮤지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끼워 맞춘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가사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서사가 이런 서사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딱딱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집안에 도착을 하고 세연은 준비를 합니다. 뭔가 정리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없을 테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니까 사실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도 시한부 인생임에도 평소와 다를 바가 크게는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챙겼던 걸 안 챙겨도 되는 것도 아니고 2달 남았다고 했을 때 내가 당장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게 또 되게 맞아. 짠하죠. 2달 후에 죽을 걸 알면서도 아침에 이제 자식들의 투정을 받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진짜 그래서 애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난 알고 있으니까. 2달 나는 뒤에 이 상황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럴 거란 거 아니까. 이렇게 얘긴 하지만 저나 혜화도 얼마나 싸가지 없는 아들 딸이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왕 정리하는 김에 강진봉이 계좌 자동이체 이런 것도 좀 알려줘. 이런 거 이제 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짠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강진봉도 엄청 슬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소유가 T라서 그래요. T는 T를 아는 거야. 아, 그래? 맞아요. 전 T입니다. T를 공감하는 거야. 나는 F라서 짜증나, 저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알아. 슬퍼서 그렇겠지라는 걸 아는데. 이해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말은 이쁘게 해야지. 근데 이제 슬퍼서 하는 말 같다. 그것도 짠하고, 파워 F인 그 세연은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냐고. 나도 저렇게 말할 것 같아. 내가 괜찮은지 무섭진 않은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냐고. 나는 1분의 1초가 아까워서 잘 수도 없다면서 근데 너는 어떻게 코 골면서 자냐면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딸이 집에 오면서 꽃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 주나 보다 하고 손을 딱 벌렸는데 방으로 또 들어가 버리죠. 알고 보니까 오늘이 세연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홀로 이제 이것도 처량한 불 하나 켜놓고 식탁에 앉아있는 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노래가 시작됩니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 노래도 또 노래 왜 이렇게 다 좋아. 소유의 취향 저격.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 내 마음이 젖어들고 처량하고 이런 노래를 오세연이 부르는데 힘들어가지고 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오고 있는 강진봉의 모습이 오버랩 되죠. 하필 비도 와.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세연이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까 앞으로 2달 동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맞아. 이제서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엄마로서 주부로서만 살아왔다가 남은 2달은 좀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라고 하면서 운전해보기, 옛날 친구 만나기 이런 거 있고 근데 또 막 처음 거기에는 또 애들에 대한 내용이 또 맞아. 있어. 졸업식 가서 뭐 어떻게 하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 엄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막 나면서 짠해졌죠.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생일이었는데 진봉이 들어오면서 생일 왜 내 생일은 안 차려주냐면서 막 뭐라 해요. 이거는 뭐 진봉이 할 말이 없어. 맞아. 케이크도 사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침에 심지어 미역국 끓였는데 자기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는데 맞아. 아들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거 끓이지 말라고 화를 내죠. 심지어 진봉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빠가 결혼기념일 까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진짜 엄마가 아침 내내 화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수습이 안 돼가지고 엄마 또 그 티 안 낸다? 기다린다? 잘못하셨네. 그날 아침은 아빠가 뭐 할 말이 없지. 그 다음부터 아빠가 또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지막 생일이었는데 알면서도 막 그랬죠. 그래서 내 생일이니까 소원 들어줘 라고 하면서 내 첫사랑 찾아줘 라고 하니까 내가 첫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건방지게 첫사랑을 찾아주기로 합니다. 장면은 전환돼서 다음날 아침 이제 의자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진봉인데 집에 오니까 막 그 세연이 온갖 명품을 다 사왔어요. 일하고 있는데 계속 결제 문자가 뜨는 거지. 막 몇백만 원 갑자기. 몇천만 원. 막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막 갔는데 에어컨을 잔뜩 틀어놓고 막 추워하면서 춥게 틀어놓고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는 세연의 모습을 보여주죠. 뭐. 나 그동안 20년 동안 못 받은 생일 선물 이번에 다 산 거라고. 그리고 이혼 서류도 막 건네고 그러면서 이혼하면은 재산 반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쓴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니까 진봉이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지 말라 이러니까 그러면 첫사랑 찾아줘 라고 해서 첫사랑 찾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환불하려고 환불 원정대요 트렁크에다가 다 실어놓죠. 그것도 뭐하러 실는 거야 이러니까 환불해야지 이러는 거.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안도의 한숨.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리고 첫사랑을 찾기 위해 운전을 시작해서 첫 번째 목표는 세연의 고향인 목포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죠. 은행잎이 막 만개한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예뻐. 그 솔로 예찬이 나와요. 정말 문세영 노래 너무 잘 쳐. 그래서 막 그 썬루프를 싹 열고 막 이제 퍼레이드 하듯이 그 은행 가로수가 쫙 있는 그 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세연의 모습. 분홍색 옷을 또 막 입었어요. 맞아. 화사하게. 그럼 화사한 세연의 모습이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 이게 좋았는데 도로랑 휴게소가 진짜 도로랑 휴게소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뮤지컬처럼 하드보드지로 만든 것 같은 소품 같은 진짜 종이 위에 그려진 그런 걸로 대체를 했어요. 약간 개그 콘서트 이런 거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또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되게 약간 뮤지컬적이게 딱 연출을 해줬죠. 대학로 뮤지컬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김종국 찾기 뭐 이런. 무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막 들고 세연이 노래를 부를 때는 되게 밝은 느낌이라면 그 밝은 느낌의 솔로 예찬, 해방감이 느껴진 솔로 예찬이라면 여기서 그 진봉이 부르는 솔로 예찬은 되게 방금 헤어져가지고 약이 바짝 올라있는 느낌. 그런 느낌. 왜냐면 내 아내 첫사랑을 찾아주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다가 다시 빵빵 소리와 함께 이제 차에 타! 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동탄 보면서 옛날 얘기 생각이 나고 막 입덧 옛날에도 나쁜 남자였어. 둘째 임신해가지고 입덧하고 있으니까 세연이 회를 좋아하는데 회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해 먹어 회는 무슨 이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가 홍어회를 갖다 주니까 막 손으로 막 개걸스럽게 집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진봉이 진짜 옛날에 그 친친되고
응팔의 그 성동일? 성동일 같은 느낌. 옛날 아버지. 버럭버럭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그런 느낌 아버지는 아니에요. 왜 갑자기 변호를 하시죠? 오해할까봐. 저희 아빠도 아닙니다. 약간 그걸 그 일주일 만에 잊었을 뿐이지 엄청 순둥순둥하신 분이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목포에 도착해서 학교를 가니까 개인정보라면서 안 알려줘요. 또 이거 와중에 현실적이야 또. 근데 딱 학교에 도착하니까 아역인 세연의 모습이 나오면서 첫사랑인 정우 오빠와의 추억이 나옵니다. 이제 방송부 선배인 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우를 좋아하고 있는 그 약간 표준어를 구사하는 정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이죠. 목포 사투리를 쓰고 있는 세연은 이제 되게 선망의 대상인 거죠.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정우 오빠가 세연과 세연의 친구인 현정 이 둘에게 떡볶이를 사주면서 같이 가자. 같이 공개 방청 보러 가자. 방청권 얻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되고 세연은 무진장 설레게 되는 거죠. 갔는데 이제 개인정보라고 정우의 이야기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사진관, 옛날에 갔던 사진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진관에 있던 그분이 이제 정우와 이제 친척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우가 지금 부산 정도에서 가 있는 걸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는. 목포에서 갑자기 목포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이제 진봉이 입이 대빨라가지고 무슨 부산까지가. 똥개 훈련을 시켜. 하면서도 이렇게 츤츤대면서도 또 해준다. 하면서 부산으로 향하는데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서 또 옛날 모습을 또 회상을 합니다. 진봉과 세연이 부산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갔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갔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제주도 갔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여기도 신혼여행 남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부산으로 왔다고 막 세연이 막 툴툴거리니까. 아, 일단 IMF 때구나. IMF인데 그런 데 가는 애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지 이러면서 막. 그래. 돈 아껴 쓰라고 할 때 그때구나. 그래서 서로 막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그 부산에 가면은 계속 불고 있죠. 하지만 또 알콩달콩합니다. 신혼이라서. 그리고 이때 이제 세연이 회를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모텔에 들어가 있어라. 또 모텔에서 들어가면서 먼저 세연한테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서 부부가 모텔 가면 부부는 일을 한다고. 이것도 깨알이야. 진짜. 그래서 모텔 들어가는 것도 좀 그래요. 뭔가 죽기 직전이니까. 맞아. 좋은 호텔도 아니고. 호텔 플렉스 해볼 만도 한데 이것도 이제 짠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세연이 아들 서진한테 전화를 걸면서 뭐 약 잘 챙겨 먹었냐고 막 이런 잔소리를 하는데 아들은 또 그 독서실 가는 척 하면서 연습실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밴드를 하고 있었고 원래 음악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세연과 진봉이 이제 모텔 침대에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세연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진봉은 둘이 신혼여행 왔을 때를 떠올리는데 세연은 옛날 첫사랑을 오빠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방청을 가는 시점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현정이가 맹장이 터졌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맹장이 터져서 단둘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너무 설레니까. 맞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가 나옵니다. 정우를 찾게 하는 정우가 섬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완도에 있는 보길도에 가면 시인 윤선도가 지은 정자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세연정이다. 맞아. 너무 로맨틱한 플러팅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세연이 막 심장 두근두근 떨려가지고 버스 커튼에 얼굴을 가리고 막 두근두근 해 있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방청에 실패하게 되면서 별밤을 못 보고 대신 덕수궁 돌담길을 둘이 걸으면서 서로 이제 은행잎이랑 단풍잎을 주고받으면서 그 썸을 타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데 또 노래가 나옵니다. 바로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이게 또 베스킨라빈스에서 이거 쓰지 않았나? 옛날에 빅뱅이 불렀어. 아이스크림 주세요. 맞아.
빅뱅 전에도 이 노래를 자주 썼었어요. 맞아. 그래서 막 둘이 설레게 아이스크림 주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서도 춤을 추죠. 여기서도 약간 뮤지컬적인 느낌. 옹성우는 또 가수잖아.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 장면이 설레게 나타나고 이제 막 다시 목포로 돌아와서 교회, 성가대 이러면서 추억을 쌓죠. 썸을 타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음. 근데 이 추억의 한켠에는 현정이가 계속 껴있어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산의 조선소에 가가지고 진봉이 이제 정우를 기억하고 있는 직원을 만나서 정우가 이제 청주 MBC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우의 아버지가 여기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어가지고 목포에서 부산으로 간 건데 청주 MBC에 취직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또 청주로 가야 돼. 청주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가자 이러고 이제 가는데 이제 세연의 버킷리스트 중에 운전해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여기 이제 한적하고 길도 안 막히는데 세연한테 한번 운전을 해봐라 하면서 딱 들어주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군부대차가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군대 얘기를 하는데 세연과 전봉이 연애 중일 때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주는 날에 대한 회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막 군인들 가는 거 보면서 막 요즘 군대는 저게 군대냐? 이러면서 나 때는 막 그렇게 해서 엄청 또 센 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는 이제 생이별 당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는 더 그랬을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가 딱 흘러나오면서 이 둘의 이별이 굉장히 애절하고 되게 묘사가 극적으로 묘사가 극적으로 됩니다. 묘사가 돼요. 여기서도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센 척 하더니 결국 얘도 엄청 찌질하게 갔던 거예요, 군대를. 안 돼, 난 너와 헤어질 수 없어. 막 맞아. 이때는 얼마나 또 서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그래서 청주 MBC에 도착한 세연은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그가 방송국을 퇴사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진봉이 비아냥거리면서 김광진의 편지를 불러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약올 여기서 약 올리는 데 쓰이는 오히려 조금 아쉬웠어요. 이 노래 진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코믹하게 쓰네. 이 편지를 부르면서 놀리고 세연은 정우가 제작한 방송이 다 선거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우의 페이스북을 서치하면서 지독한 컨셉이다. 약간 리코 녹화할 때 신지가 이제 SNS 서칭한 것처럼 서칭을 해가지고 그걸 알게 되고 정우가 찍은 바다를 보면서 섬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봉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고 남해에는 섬이 한두 개냐? 몇천 개나 있을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연이 딱 생각을 합니다. 보길도의 세연정. 버스에서 얘기하던. 그래서 보길도로 가자고 하는데 진봉이 싫다고 또 휴가 또 내야 된다고. 그러면 혼자라도 갈 거야. 나 내려줘.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첫사랑이랑 단둘이 만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엔 유턴으로 차를 돌려서 이제 보길도로 향하게 됩니다. 장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서진의 모습이 나와요. 서진이 이제 공연 리허설을 앞두고 이제 엄마가 챙겨준 약을 먹는데 모르던 약이 하나 껴있어. 일단 먹고 물을 마시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보길도로 가는 해남에 도착해가지고 배편이 끊겼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다시 숙소를 잡아야죠. 숙소를 잡아서 또 이제 모텔로 들어가가지고 회상이 시작되죠. 이제 학을 접었어요. 세연이 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담아서 선물하려고 했는데 현정이가 말하는 거죠. 정우가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다. 바람둥이의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너 이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세연이 갖고 있던 유리병을 떨어뜨리죠. 와장창 깨지고 이제 정우한테 실망한 다음에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맞아. 그래서 현정이한테 난 다시 너 안 볼 거라고. 정우도 떠나고. 정우가 편지를 주러 세연한테 왔는데 세연이 그걸 그냥 안 보고 그냥 가잖아. 나 이거 안 받겠다 이러고 가는데 그러고 정우는 전학을 가게 돼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세연이 책방에서 중고책을 보다가 정우와의 추억이 담긴 시집을 이렇게 꺼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위대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진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때문에 넘어졌는데 세연이 넘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진봉이 들쳐업고 이제 조용한 골목에 가가지고 세연의 상처를 이렇게 지혈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 이제 시위대가 그 진압하러 오는 이제 경찰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둘을 보니까 갑자기 세연이 냅다 진봉의 뺨을 때리면서 이제 둘이 싸우는 연인인 척을 해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내가 바람 피면 죽는다고 했지? 임기응변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진봉이 내일 뭐 해요? 세연이 왜요? 그러니까 진봉이 조조 영화나 보죠? 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극장에서 이제 조조 영화를 보는 데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는 신중현의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골목길에서 동물을 추면서 서로 막 이제 설레는 감정을.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 중에 또 색감을 화려하게 잘했어. 그 노란색, 주황색. 그러니까 이 시절은 색깔을 좀 투머치하게 썼던 맞아. 그런 패션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화장도 그렇고, 뭐 옷도 그렇고. 그래서 막 써니 막 이런 때도 보면은 막 빨간색 땡땡이 막 와이셔츠 막 이런 거 입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진짜 색깔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색깔만 보면. 최근에 좀 분홍색 니트티를 하나 샀다고 아까 쉬는 시간에 혜화한테 자랑을 했었는데 예뻐 색깔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 옷 입은 배우들만 딱 서 있어도 화면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미인이란 노래가 또 엄청 신나니까 이 뮤지컬 장면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그런 다가오는 느낌들을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색감들과 유쾌함과 이런 춤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나서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한국의 그 뮤지컬 영화가 없거나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엄청난 스케일, 막 빵빵한 작곡가 해가지고 막 한국판 지킬 앤 하이드 이러면서 냈었으면은 정이 하나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시작을 그래도 익숙한 노래 그리고 익숙한 향수 그런 거를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그래도 저희가 안전빵으로다가 맞아. 잘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트 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데이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트하는 모습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쫙 지나가는데 되게 재밌었던 장면은 마지막인데 둘이 또 오리배를 타요. 저번 김씨 표류기에 이어서 오리배를 타는데 그 오리배 번호가 19번 번호예요. 그래서 서로 뽀뽀를 하려고 하면서 싹 그 앵글이 올라가고 19번 번호 보여주면서 이제 점점 멀어지죠. 에피소드. 그리고 오리배의 그 오리가 볼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딱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유쾌하고 귀여워. 이렇게 잘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넘어가서 딸인 예진이의 시점으로 가게 됩니다. 예진이 좋아하는 오빠의 콘서트를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근데 이 콘서트 하는 아티스트가 그 오빠가 갑자기 어떤 외국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막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진이가 너무 기운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보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잡아서 야 니네 오빠 있는데? 오빠가 다음 무대에 보컬로 서게 되는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약이 항암제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우가 항암제를 잘못 먹고 쓰러진 거였어요. 엄마의 항암제를.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자식들이 이제 엄마가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이적의 거짓말. 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노래들이 어쩜 이렇게 잘 했을까? 정말.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2달, 상상도 하기 싫어. 그 상상되지도 않고, 예진과 서진이 이제 그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죠. 예진이 전화하면서 엄마 죽기나만 해. 짜증나, 진짜 이래. 이 순간까지 싸가지 없는 놈이. 정말, 애들이 참, 그래요. 우리도 나이를 먹은 거지. 그래.
아무튼 이제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회상이 시작돼요. 어렸을 때 애들이 카네이션 달아주고 막 보행기 타고 걷고 세발 자전거 걷고 이런 모습들 막 아파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쭉 스쳐 지나가면서 또 이 어떤 하나의 작은 감동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전환되고 이제 보길도로 향하는 배를 타고 있는 두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언젠간 알아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잡한 표정의 두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보길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우의 집을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는데 여자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정우의 동생이었던 거죠. 아내인 줄 알았더니 너무 늦게 난 이 사람이 현정인 줄 알았어. 아 맞아. 맞아. 그 처음에 그 여자가 나왔을 때 뭐 혹시 정우 오빠 와이프 되시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여동생이었거든요. 근데 맞아. 저는 처음에 여자가 나오길래 현정인가 싶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얘나 현정이 딸이에요. 너무 하고 싶었어.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동생인 정화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늦게 왔다. 정우는 이미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정우가 목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랑하던 여자를 가족 몰래 찾으려 했다면서 남겨놨던 그런 추억 얘기도 하고 날 찾으려고 했나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편지도 아직까지 있었다면서 이 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서연이가 안 그래도 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바닥에 내팽개쳐서 비 오는데 또. 근데 마침 편지가 있다고 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는데 와 결국 이 영화의 반전 최고 반전 반전이었죠. 사실은 정우는 그 편지는 현정이에게 이별을 해야 된다는 아쉬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가 좋아했던 상대는 세연이 아니라 현정이었던 거죠. 이거 난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아까 말했다시피 버스에서 그렇게 플러팅을 해놓고 그래 세연정 뭐야. 그니까 그래서 난 진짜 짜증났어. 아 진짜 이게 F의 영화 보는 방법이구나. 아우 짜증나진 않았고 놀랐어 그냥. 아 그래? 넌 진짜 짜증났는데. 이 각본과 심리 싸움에서 진 느낌이었어. 헐. 그래가지고 와 반전이 이게 반전이었다고? 전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실 저는 세연이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구나 이게 반전일 줄 알았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각본이랑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랬는데 이게 반전이니까 그러면 진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 타이밍에 했던 거예요. 네. 역시 그래서 반전을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영화는 참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떠들 수다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진봉이 막 크게 웃으면서 놀리고 막 그래서 이제 정우의 집에서 나서면서 태연은 길에 주저앉고 둘이서 완도 앞바다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진봉이 이렇게 말하죠. 세연에게 정말 괜찮은지 두렵지 않은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었다. 등에 이제 세연이 엎여 있어요. 진봉의 등에. 그러면서 내가 너무 두려웠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가 절망적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유열의 이별 아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서로를 떠나보내 감정적인 정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연정인가 뭔가 거기에 가기도 하면서 둘이 막 둘이 헤어질 뻔했던 그런 일들도 회상을 하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작은 반전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제 혼인 신고를 안 한 게 사망 신고. 사망 신고. 차차차차. 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너무 사망 신고를 이미 했고 그냥 너무 슬퍼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죽은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 슬퍼했다라는 걸 알고 그래 자기도 공감이 되지 이제 그랬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진봉이 되게 약간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장면을 지나서 약간 리와인드 웨딩을 하는 것처럼 웨딩 드레스를 입은 세연과 턱시도를 입은 진봉이 나타나죠. 그리고 딱 커튼이 딱 열린 순간 현정이 나타납니다. 현정이 오랜만입니다. 여메란 배우님. 여메란 배우. 맞아. 여메란 배우 오랜만이네.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나는 그 현정 아역을 보면서 뭔가 크면 되게 여메란 배우님처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진짜 모르고. 근데 정말 여메란 배우님이 남아서 완전 그러네. 여메란 배우님이네. 싹 돋았습니다. 왜냐면 사투리가 완전 그 여메란 배우님이 떠오르는 그런 사투리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후로 얘기하자면 제가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메란 배우님이 그 네이티브 스피커였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과장된다고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겸손해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현정이와 만나가지고 그 성당 같은 교회 같은 데서 이제 행사를 진행해요. 그때 막 세연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자기를 위한 잔치를 해본 적이 없다. 결혼 이후로 생일 잔치 뭐 이런 거를 자기를 위한 걸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봉이 준비를 한 거죠. 이 결혼식을. 네, 이거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잔치. 오세연만을 위한 잔치.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에요. 오세연만을 위한 잔치라는 이름을 걸고 잔치를 하면서 세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이제 세연을 마지막으로 세연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뭐 이런 자리를 그래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이적의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연과 진봉이 서로 너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 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펼쳐지고 이거는 뭔가 전체적으로 이 잔치집에서 축제 같은 느낌 약간 막 인도 영화에서 결혼식장에서 춤추는 그런 느낌으로 딱 박차고 나가가지고 다 같이 막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장면이 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진이 이제 주요 가수 콘서트 하듯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또 바뀝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 노래도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래서 뜨겁게 널 보낸다 안녕 이렇게 서로를 꽉 껴안아주면서 뜨겁게 널 보내면서 노래가 끝나게 되죠. 이 뜨거운 안녕이 되게 좋았던 게 이 잔치를 통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아니에요.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안녕도 이별에 대한 내용인데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 좋았어 하면서 되게 신나게 보내주잖아요. 신남 맞아. 속에 있는 그 슬픔 혹은 슬픔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신나는 느낌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였고 보여줄 수 있는 잔치도 사실 처음에 깔아놓은 복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회수하면서 이 장면을 꾸려낸 게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노래가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긴 하지만 어떤 장면이 제일 멋있는 장면이냐를 꼽자면 저는 뜨거운 안녕?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세연이 죽은 이후 이제 진봉이 이제 세연이 하던 일을 막 하는 거죠. 이제 음악의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 연습실 가는 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약도 챙겨주고 또 딸한테 이렇게 막 빨래 했던 체육복 주고 막 이러면서 밥솥째 밥 먹고 이러고 막 바쁘게 살고 출근 준비하면서 이제 세연의 영정사진 보면서 어떻게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나냐? 그래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문세의 애수가 나옵니다. 이 장면이 그 유승용 배우가 꼽은 최애 장면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거죠. 세연이 막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막 화를 내고 또 세연의 어떤 버킷리스트를 쓰레기통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걸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알고 그랬던 거다.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도 막 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현정이도 찾아와주고 결국에는 그
운전도 시켜주고. 운전도 시켜주고 그런 걸 다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떠올라가지고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사비로 그 쌀 다시 돌려드리고 이런 장면들도 나오면서 약간 후일담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극장 앞에서 다시 이제 세연을 떠올리면서 음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나오면서는 세월이 가면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이 나와요. 마지막까지 아주 후벼 파는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적으로 어땠다, 뭐 지난 리뷰들처럼 어떤 은유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참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뮤지컬 덕후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거는 약간 뮤지컬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생각이 났던 거는 요즘에 그런 게 많아요.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면서 대학로 같은 데서 트로트로 이런 식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가기 좋은 뭐 대학로 산책 막 이런 컨셉으로 해서 하는 연극들이나 뮤지컬들이 되게 요즘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저는 이것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었어요. 우리가 이런 복고풍의 영화를 볼 때 사실 저는 다행히 이 노래들도 다 알고 하지만 뭐 저보다 뭐 젊은 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내용도 좀 뻔하고 노래도 옛날 노래들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다 알고 그리고 좀 이런 비슷한 추억이 있는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겪으신 분들이 보면은 회상을 하면서 추억을 나누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 사실 저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보려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남으면 TV에 넷플릭스로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연인끼리 봐도 뭐 상관없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이제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느껴왔던 그런 감정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엄마 아빠는 어땠었어?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싸웠었어? 이런 건 힘들지 않았어? 나도 저렇게 좀 싸가지 없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 제가 엄마를 8년 동안 쫄라가지고 엄마가 지금 제 조끼를 떠주고 있거든요. 네, 그 니트 조끼 떠주고 있어요. 우와. 진짜 8년 동안 막 그거 하다가 사는 게 더 싸고 손도 덜 들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적극적으로 졸랐더니 같이 막 실 보러 가기도 하고 좋다. 그래서 엄마가 그 수세미 뜨려고 실 보러 간 김에 제가 막 어필을 했죠. 떠조잉. 떠조잉 해가지고 뭐 얼마 가격 한번 보고 얼마 안 비싸면은 뭐 떠주는 거 사실 뭐 어렵지 뜰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도 제가 골라가지고 실 결제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뜨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엄마 생각 진짜 많이 나고 아빠 생각 당연히 많이 나고 그 조끼가 완성이 되면 저 그 조끼를 죽을 때까지 입고 죽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떠오르면서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과 사랑을 다시금 느껴보면서 철없던 어린 시절을 싸가지 없던 어린 시절에 대한 반성도 좀 하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그런 거라면 너무 생각하는 영화보다는 이런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영화를 보는 게 그래서 저의 한마디는 엄마 말을 잘 듣자. 저의 한마디는 간만에 가족들과 추억팔이를 해보자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인생은 아름다워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